자, 지금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판사 2명의 탄핵 소추를 제안했습니다. 그 중에 한 놈이 누구냐면은 임성근이라고요. 2015년 12월 달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그 산케이신문 특파원 있죠, 기자. 갓도. 이 사람 재판 앞두고 임성근이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이동근이는 지시대로 판결 내용을 유출을 해요. 근데 얘네들 지금 퇴임이 임성근이는 2월 말 그리고 이동근 판사는 1월 28일 날 퇴임한답니다. 탄핵하지 않으면 애들 나가서 정상적으로 변호사하고 할 짓 다 해. 정상적으로 변호사 할 짓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전관 비리를 저지르는 변호사 할 짓을 하겠죠. 정상적인 변호사가 아니고. 어저께 조선일보가 단독을 냈어요. 판사들이 80명씩이나 지금 사표를 쓸 것 같다. 일단 추정 기사인데 거기에 무슨 뭐 김명수 대법원장의 우리법연구회 등을 너무 편애해서 그 이유가 아니고 사실은 두 가지가 있다. 법이 강화되기 전에 전관 비리 저질러야 된다. 두 번째, 공수처가 들어오면 불편해질 수 있다. 이 문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이탄희 의원 이거 지금 이걸 띄운 거죠? 근데 지금 나가서 정관 비리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없잖아요. 이제는요. 다 많아요. 많아요. 또 엄청 많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80명이 나와서 이제 너무 경쟁이 심하지 않을까? 경쟁은 엄청 심하겠지만 네,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80명이 실제로 나올지도 아직 확인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80명이 나온다면 제가 검란 때 쓰려고 했던 이력서를 한번 넣어볼까 지금 고민 중인데 어디다 이력 쓴다고? 아무튼간에 근데 이런 자들이 이렇게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퇴임하고 나서 대우를 받는 이런 대한민국만의 안 좋은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죠. 예. 지금 107명이 동의했다면 발의는 되는 거거든요. 발의는 100명 이상이면 발의할 수 있는 거니까 발의는 된 거고 반드시 통과시키고 분명히 사회의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판사, 검사, 사회 특권은 없다. 사회 특권은 없고 너네들도 판사들도 잘못하면 탄핵을 당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변호사 면허를 박탈당한다든지 하는 식의 사회적인 제재, 형사 제재까지는 아니다. 진짜라도 사회적 제재가 있을 수 있고 너희들에게 불명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예. 결국에는 탄핵이 되면 파면되는 거잖아요. 파면이 가장 센 거고 해임.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윤석열한테 우리가 징계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뭐 정직도 있고, 감봉도 있고, 견책도 있고, 주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파면시켜야죠. 국정농단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저는 사법부의 사법농단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골 때리죠. 지금 판사들은 문재인 정부 싫어하고 막 판결을 내리잖아요. 정경심 교수 판결이 대표적인 거예요. 억지 자기 뇌피셜 갖다가 마치 그게 증거인 것처럼 혀를 길게 빼면서 유죄해가지고 조국이는 나쁜 놈 하는 판사들이 있고 김경수 지사 1심 판결했던 성창호가 그런 판사고 이런 애들은 버젓이 앉아서 이런 짓거리를 해요. 근데 그거는 판사의 행위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엄연한 불법을 저지른 애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서 정상적 퇴임을 해. 그리고 변호사까지 해먹을 거 아니야. 이탄희 의원 이거 잘하는 거예요. 이거 민주당이 막 남의 얘기라고 보시면 안 돼. 바로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국회의 권능이야. 사법부에는 선출될 권력이 단 한 명도 없잖아. 민주주의 향 첨가 사법부라고 하죠. 네. 정말 민주주의라는 게 행정부는 행정부 수반을 이렇게 국민들이 선출을 함으로써 입법부는 입법부 각각의 구성원을 국민들이 선출을 함으로써 사법부는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배심제나 참심제를 통해서 민주주의적 원칙을 구현하고 거기에 더해서 법원장이라든지 각급 법원장이라든지 검사 이런 검사장 같은 고위 그 법조 공무원들을 국민들이 선출을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법부만큼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서 대법관 몇 명이 추천된다 정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에 의해서 대법관 몇 명이 선출된다 정도. 말 그대로 정말 민주주의 향첨가예요. 예. 아무런 민주주의적 정당성이 없이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고, 말 그대로 사법부도 자기 뒤에서 든든히 봐주는 민주주의적 정당성이나 든든히 봐주는 이게 없으니까 재판할 때도 중형을 쉽게 선고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동근 같은 경우는 며칠 남지도 않았어. 1월 28일이야. 빨리 파면해야 돼. 아까 이거 다 약간 의제들을 뭉뚱그려서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룸사롱에서 술 얻어먹는 검사놈들, 술 얻어먹은 사람 사건에 수사하러 들어가는 검사놈. 내가 판사랍시고 판결문 같은 거를 내용을 다 미리 입수했고 미리 알려줘. 이런 범죄자들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검찰이나 사법부가 되겠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하자고 외치는 거예요. 이런 놈들 놔두지 그대로 두면은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서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개혁을 못합니다. 역사는 박근혜 같은 게 들어오면 탄핵시킬 수도 있다는 역사 선례를 남겼잖아. 그건 선출의 권력이었다고. 어마어마하게 엄중한 거야 그게. 선출된 권력을 국민의힘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었는데 비선출 권력. 얘네들은 그냥 시험 봐서 들어간 애들이야. 얘들한테 이런 권력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근데 얘네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권한도 없이 군림하고 있잖아요. 공무원은 뭐 하는 자리입니까?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말하면 맞겠죠. 심부름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주고 심부름하라고 공무원을 뽑아놨더니 국민들 머리 꼭대기에 있어. 근데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잖아. 이런 놈들이 탄핵당할 수 있다는 거를. 이 두 명의 판사의 그 판결에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그 판결문 내용에 반헌법 행위자라는 말이 여러 번 명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법부를 단죄할 수 없으니까 그걸 입법부에서 해야 되는 거라는 그 반증인 거고, 그래서 이번 탄핵을 꼭 이루고 나서 지금 사법부가 한 번도 뭔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한 번도 죄를 묻거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 적이 없으니까 이를 계기로 해서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도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죠. 이 두 명에서 그쳐서도 안 되고요. 이 두 네. 명에서도 그쳐서도 안 되고, 정말로 지금 현재 고위 법관으로 가 있으신 분들 많아요. 말 그대로 뭐 뽐전 같은 분들은 우리 이재용을 풀어주는 판결을 내리고 오히려 승진해서 영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이런 예들 사법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국민이 더 세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때 저를 선임해 주시면 제가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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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이 정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현재 그 공수처에 검사가 25명에 수사관이 40명인데요. 이러다 가다가는 그 25명과 수사관 40명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렇지. 황금어장이니까. 황금어장이 가지고 그물을 찾는데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야. 50명하고 80명으로 다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6개월 안에 제가 보면 분명히 옵니다. 25명 경무로 참 못 잡니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어쨌건 탄핵시킵시다. 네. 윤석열도 탄핵했어야 됩니다. 지금 시기를 놓쳤죠.